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그 붕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났던 미국 시장은 뭐 나름대로 반등에 좀 성공을 했어요. 나스닥은 1.8% 이상 올랐고 S&P 500도 1.3% 이상 올랐고 다우가 0.68% 정도 오르는 걸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 원인은 이제 새로 나온 우리 이제 오미크론 변이종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뭐 셧다운이나 폐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이 메시지가 시장을 되돌리는데 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돌려 세웠으니까 우리도 좀 이제 반등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 불안했던 게 뭐냐면 뭐 오늘 예측한 대로 어저께 뭐 단기적으로 매수에 좀 들어갔던 기관이 좀 이익 매물을 좀 내놓지 않을까 이랬는데 뭐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마감의 모습은 뉴욕 시장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그 딴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처음에 출발할 때 전일보다 0.8%나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293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집중적으로 앞장서서 매수를 해서 주가 방어에 나섰던 금융투자가 상승하자마자 바로 이익 실현에 들어가는 뭐 이거는 뭐 이제 저희들이 늘 걱정하는 거였지만 오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뭐 이제 조금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제 좀 막았던 금융투자가 오늘 이제 하락의 불을 댕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도 매도에 가담하면서 매도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장 마감 쪽으로 가면서 급속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1,439억 순 매도를 했고 기관이 6,351억 순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7,400억이 넘게 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지선으로 여겼던 2,900 선상을 방어하지 못하고 그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이미 추세선을 상당히 깨트려서 기술적으로 봐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스권이 좀 밑으로 쳐져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2839.01포인트, 2839.01포인트, 어제보다 70.31포인트가 빠져서 2.42%가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1%가 넘게 상승을 해서 1000을 넘어서 1003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했지만 여긴 또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바로 그냥 마이너스권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좀 이렇게 다시 반등시키는 회복시키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제 결국은 뭐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는 2.69%나 밀리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7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0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965.63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2.69%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서도 특징적인 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 요새 많이 얘기되는 게임, 뭐 NFT, 메타버스 이런 데 관련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돋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이런 거에 당연하게 이제 언택이 재부각되는데, 이런 게임이나 NFT, 메타버스 이게 다 이제 이쪽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새 며칠째 이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YJM 게임스 같은 경우에 붐을 인수해서 100%, 붐은 국내외 1위의 그래픽 스튜디오죠. 그래갖고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강세를 보였고, 컴투스가 아마 오늘 사명을 변경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투스 홀딩스요. 이렇게 해서 게임비라고 컴투스하고, 그래서 컴투버스라고 이래서 이런 이제 신사업을 앞으로 진행시킨다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뭐 살아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방역 당국이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오늘 좀 부각됐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를 원칙적으로 이제 재택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그 원격 의료에 관련된 것. 그래서 정부가 재택 치료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해서 이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D램 메모리 현물 가격이 좀 상승한다 이런 건데, 뭐 결국은 뭐 삼성전자가 오늘 1,000원 빠지고 SK 하이닉스가 2,000원 빠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뭐 결국 이게 끝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밀고 가지는 못하고 오후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뭐 전체가 다 지금은 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두산중공업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손절을 할까요? 물타기를 할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저라면 유증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게 그냥 물타기 뭐 떨어진다고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2월 7일 날 기준가가 픽스 되잖아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은 1조 5천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금이. 그러니까 증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총액 인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관사가 무조건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가가 줄어들면 중공업 입장에서는 계획해놨던 만큼의 돈을 증권시장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 가격을 좀 기준가를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18,100원에서 역사나면 한 22,000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가까이 붙이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주가 관리상 노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에서 그때 좀 사서 그때 이런 단기 차익을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뭐 이게 뭐 손절할까요? 뭐 물탈까요?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그 좀 댓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도 우리 시장은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다시 시작됐어요. 디커플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올라도 우린 떨어지고, 미국이 떨어지면 우린 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오늘 같은 상황을 보면 진짜 끔찍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댓글에도 그렇고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시장 가야 되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뭐 미국 시장 가시는 거야 뭐 자유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야, 이건 뭐 주식도 미제가 좋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 저는 이제 뭐 전쟁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뭐 그 미군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흔한 청바지도 그때 뭐 쌍마 청바지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 그게 조다시 같아요. 말이 이렇게 두 마리 그려 있어서 쌍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를 졸라서 남대문 시장 가서 이제 그거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역시 미제는 청바지도 좋다. 그때는 다 우리가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 타령을 하게 생겼어요. 이 상황이. 저도 참 이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야, 미제는 진짜 좋은가 보다. 근데 주식 시장은
이런 부침이 있어요. 부침이 없으면 주식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 미국에서 해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중국 주식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를 자기 취향대로 짜는 건데 어느 시장이고 녹록한 시장이 없습니다. 또 거기 가보면 그 시장 나름대로의 또 애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려서 이 정도 충격으로 참 잘 막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결로 끝이 아니라 이 오미크론 여파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거다. 후속적인 여진이 계속 일어날 거고 그리고 박스권이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요즘 같아서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핑계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떨어질 수 있는 핑계가 없어서 못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하고 수급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수급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옆으로 이제 가면서 살아날 거를 기대했는데 여기에 오미크론이 그냥 한 대 또 탁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그냥 또 한 방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게 더 나빠진 거예요. 그나마 있던 수요도 지금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누가 뭐 주식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사라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급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스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늘 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신에서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얘기 한 게 있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와 고용 활동에 그런 거 하방에 상당한 위협이 있다.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오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테이퍼링이나 금리에 관해서 손대는 게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도 있죠. 뭐 미국 시장 오른 것도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리가 뭐 10년물 금리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스닥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이 반등을 가장 강하게 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 시장도 가만히 보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해서 반등할 타임에 반등을 해주고 우리 시장은 반등할 타임에 반등을 못 해주니까 우리 시장이 현재로서는 참 못나인 짓을 하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190만 주나 매수 우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 우리가 이제 시장을 결국 시간 싸움 해야 되는데 시장을 조금 길게 보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은 수급 불균형에다가 오미크론까지 이번에 더 덮쳐서 진짜 이거 어떻게 돌파구를 찾기가 되게 힘든 이런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보지만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이제 시장이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된 건 아닌데 일부 확인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요런 것 얘기가 지금 이제 나와요. 시장에서. 파월 의장의 그 의회 증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전 질의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나왔는데 오미크론 변이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그 대응하는 그런 의지에는 지속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사전 질의서에서 밝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경기가 둔화되고 뭐 이래서 우리 생각에 이제 오미크론 얘기 핑계 삼아서 테이퍼링도 좀 속도 늦추고 금리도 조금 이렇게 이제 약간 비둘기파적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거에 의하면 밝혀진 그 사전 질의서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파월 의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나? 그거 오늘 이제 또, 내일 아침에 끝날 미국 시장이 또, 문제예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더나 CEO가 이 오미크론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 같은 이제 이런 변이종들보다는 이 백신이 잘 안 듣는다 그래요. 백신이 효과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 아무리 빨리 해도 이 오미크론에 잘 맞는 이런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적어도 2, 3개월이 걸릴 거다. 그러면 이제 또 그동안은 다시 옛날로 이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 이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최초 남아공에서 그 발견한 의사에 의하면 뭐 이렇게 사망률이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래도 이것도 코로나19는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다. 요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울산에 확진자가 2명이 나왔는데, 이게 변이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오후 2시 이후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더 빠지는 거에 대한 조금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요런 얘기들이 시장에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2시 이후에 이렇게 자꾸 되니까 이거 이유를 찾으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2시 이후에 더 급격하게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마지막으로 챙겨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상책이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시간이 해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거나 뭐 50% 이제 주식, 50% 현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지내보시면 뭘 깨닫게 되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량주도 아니고 어디 뭐 이렇게 변두리 주식이면 상당히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시장이 되돌아와서 살아날 때는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대형 우량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린 그냥 굳히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다고 섣불리 그것들을 뭐 물타기 하는 식으로 더 산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손에 나서 판다 이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굳히기예요. 가만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0% 현금이 있으니까, 현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지수가 몇 퍼센트가 밀리고 뭐 주가가 폭락하거나 말거나 현금은 1원도 안 줍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도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뭐 기대하는 뭐 산타랠리니 이런 거는 조금 물 건너가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12월 중순이 굉장히 중요한 게 FOMC 이 얘기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에 많이 그 기간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그 중순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아진다 그래도 연말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무슨 시장이 거기서 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소 늦어지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현금은 꼭 들고 이 현금을 운영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이제 말씀을 오늘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메인 포트폴리오는 대형 우량주, 결국 한국을 대표하고 뭐 삼성전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빠져도
이 장이 뭐 계속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돌아왔을 때는 역시 이제 그놈들이 빨리 가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시장이 이렇게 나쁘니까 주시장이 항상 나쁘다고 전체가 나쁠 수 없으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이제 NFT냐 메타버스 뭐 이거와 이제 합쳐지는 뭐 게임주 일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게 순환하잖아요. 이 이슈 순환은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쪽 그 대형 우량주 시장이 딱 섰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형 우량주 시장이 살아나면 얘네들은 이제 그게 끝나는 시그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감지되지 않으니까 이슈 순환은 조금 더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일부입니다.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빠르게 매매하고 짧게 기대 수익을 현저하게 낮추고 그렇게 해서 매매를 그 일부를 가지고 하는 거는 뭐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고 난 그런 거에 자신 없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태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유지한 채 그냥 아무 짓도 안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때가 유리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바로 그런 때예요. 지금은 어설프게 뭐 손절을 한다든지 또 뭐 어설프게 뭐 물타기해서 주가를 더 주식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해소되는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 이게 보시면 알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많이 툭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2900 선상에 지금 2839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2900 선상에 또 매물벽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회복해서 올라가려면 걔네랑 먼저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더 나빠진 거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진짜 시간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뭐 아프지만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잘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는다는 게 100%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뭐 간혹 그런 분 계시더라도 그분들도 버텨야죠. 물론 뭐 이제 돈 빚끌어서 산 거, 신용 이런 거는 아니지만 자기 돈을 산 거는 그냥 버티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좀 살아온다 그래도 또 매물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세게 못 오르고 자꾸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그 2시 이후에 급격하게 빠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유, 그런 거로 현재로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 시장 내일 아침에 어떻게 끝나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뭐 미국 시장 올라도 우린 빠지긴 하지만 또 그래도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좋은데 내일 미국 시장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힘들지만 여러분 혼자 기다리시는 거 아니니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가는 거니까 혼자 가지 않고 여러 명이 가면 그게 길이 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용기를 가지시고 힘들지만 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